이 구간에는 강한 종목으로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봉 차트로 지금 종합지수를 보면요. 이동평균선을 밑에 까는데 이동평균 전체가 우상향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추세거든요. 자, 그러면 2002년 6월부터는 어때요? 추세가? 꺾였죠.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좀 하향했고요. 그때부터 저점 잡고 서서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번에 8월에 조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보지 말고 큰 평균선을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번 보면 추세가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죠. 예. 그런데 결국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의 지수예요. 에코프로 PM. 그렇다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노봇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GX 자동화 설비, 그 다음에 AI 딥노드랜드 셀바스 A, 초전조태 신성델타테크 같은 종목들이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만 쉬고 있는 거지. 지금 배터리가 가면 코스닥 지수가 돌파했을 겁니다. 그죠? 못 돌파하고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종목은 가고 있지만 지수는 그냥 서서히 횡보 조정하고 있는 우상향함으로써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역시 계속 좀 뭐 내년이나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고 결국 이제 인기주가 좀 쉬어갈 거고 비인기주가 이제 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의 곳에서 반등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고 계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가치주. 안 써먹은 거. 네. 가치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 기어 있는 거. 배당 많이 주는 거. 이거 가을에는 또 배당주가 이제 조금만 2, 3개월만 보유하면 배당을 받잖아요. 이게 10월, 10일, 12일 3개월 보유하면 배당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개월에 배당이 뭐 10% 주는 것도 있고 5%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 배당 주고 나면 나 배당 많이 줬다 그러고 주가가 좀 뛰어요. 그래서 배당 받고 주가도 차익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예, 저는 가을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원래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걸 바꿨어요, 제가. 네. 가을을 한마디로 주식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을엔 배당주를 사겠어요. 나 이렇게. 네. 포트의 일부를 배당주로. 그렇죠. 네. 예. 근데 배당 가치주는 네. 가치도 있고 배당 주는 종목은 포도에 이빨이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원래 가치에 비례해서 가거든요. 네. 가치에 비례해서 간다는 말을 믿어야 돼요. 네. 배당 가치주 혹시 좀 뭐가 있을까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당을 많이 주고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증권주 중에서는 뭐 삼성증권도 좋고 대신증권도 좋고 조그만 것들이 중소형주 많이인데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들이 사버리면은 네. 주가가 주가가 날아가 버리면은 이제 다쳐. 네. 그래서 좀 큰 것만 얘기하면 그렇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것도 배당 좀 주던데.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배당 많이 주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께서 대박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에 대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장이 대박장 같이 오지 않는다고. 지금 분위기가 대박장 같지는 않죠. 네. 침울하잖아요. 대박장은 우울할 때 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대박장이라고 떠들면 그때 끝난 거야.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대박을 위해서 아까 종합지수 봤죠? 스물스물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대박장은 언제 오겠어요? 뭐 내년에 오겠죠. 스물스물. 근데 이게 항상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말에는 원래 산타 랠리도 있고 배당 랠리도 있고 있으니까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막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워서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 리먼 사태를 지나보면 리먼 사태도 종합지수를 한번 볼까요? 요게 리먼 사태거든요. 네.
이때 요 바닥에서 엄청 요게 미네르바가 떠들었던 데입니다. 네. 앞으로 장이 뭐 250 간다고 떠들었던 데인데 그 악재가 나왔던 자리가 지나 보니까 너무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 악재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중국 악재를 먹으면서 중국을 사면 되겠죠? 네. 그래 중국 주식 사야지. 지금 주식 사야 돼요? 그렇지. 중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지금 보면 이머징 마켓이 다 안 좋아. 한국, 중국, 브라질 다 안 좋아요. 그럼 그런 주식을 사야 되고 외려 12년 동안에 올라간 미국 주식을 팔아서 중국 주식을 사야 됐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중국 주식을 좀 사봤어요. 네. 중국 주식을 접근하기 어려우면 지금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고 갈까요? 중국이 어렵다고요? 대표 종목을 보면 이게 기준 못 해주고요. 네. 중국 본토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결국 우리는 중국이 망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미국하고는 다르죠. 원래는 놔줘야 되거든요. 건설이 안 좋으면 쏟아지게 놔줘야 되는데 거기는 무슨 경제가 자유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책을 막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만 미국처럼 왕창 쏟아졌다 가지는 않고 지금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구간에는 오히려 중국을 강한 종목으로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홍콩에서 시누코나라든지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텐센트라든지 보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사야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놓은 ETF 사야 되겠죠. 네. 중국 ETF 추천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대박장이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년 이렇게 가면은. 네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사 모아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산모가 실지죠. 아, 바닥은요, 이렇게 원래 악재가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위험하다, 경제가 불황이 온다, 그런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네. 2008년 리먼 사태 때, 아이고, 미네르바 생각나시죠? 미네르바가 얼마나 주가가 250 간다고 그러고 나는 거기서 주가는 이제 바닥 쳤다, 이제 매수할 때라고 얘기할 때 나한테 안티가 겁나게 많았어요. 이랬어요. 이런 안티가 돈 좀 빌려주라 그럼 내가 사볼게. 너나 사라. 근데 지나가 보면 안티 받을 때가 좋은 거고 내가 지금 시장을 얘기하다가 안 좋은 섹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땐 욕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댓글로. 그좀 시간이 지나가면 내 편이 되더라고. 나는 셀트론 같은 거 고점에서 얘기하고 테슬라 고점에서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도 고점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안티를 많이 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편이 돼요. 내 말 안 들으면은 혼나. 시세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세의 비밀책이 아주 중요한 거죠. 시세의 비밀을 공부하셔야 돼요. 네. 시간이 검증을 해주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좀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섹터나 주식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조선 섹터하고 초전자동차, 그 다음에 로봇, AI, 뭐 이런 것들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치주, 아까 배당 가치주. 네. 배당 가치주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런 종목들을 사보는 게 좋습니다. 부자빠는 이제 이런 종목을 관심주로 많이 좀 발굴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새 대통령은 새 주도주를 데리고 온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대통령은 자기 대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겠죠. 경기가 침체되고 누수가 끝나면 다음 선거할 때 그 당이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하죠. 경기 살리고 끝나야잖아요. 그래서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죠.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야 돼요. 부양책이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이 소비를 늘리는 거잖아요. 예. 소비를 늘리려면 뭐 해야 돼?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잖아. 돈을 벌어야잖아. 그러면 주가가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윤 대통령에서 주도주가 선발로 나온 거는 배터리가 나와서 개인 투자가 돈을 많이 나눠줬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배터리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도주가 또 나오겠죠. 그걸 잡아야죠. 지금은 이제 배터리 말고 그 다음 나올 대통령 주도주.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거예요. 근데 주도주는 바닥에서는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올라가고 나면은 지금 배터리가 주도주지. 다 올라가고 나니까. 그렇지만
바닥에서는 아무도 배터리를 주도주라고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관련주도 이제 새롭게 나오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건 주도주라고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요. 어렴풋하죠.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골고루 잘 담고 잘 버텨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윤 대통령 시기에도 부양책이 나오고 대통령 관련 종목, 대통령 관련 종목이라도 윤 대통령 내에서 주도주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고 1차로는 뭐 배터리가 했으니까 배터리 후속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